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협치는요. 당장 이제 국회 내에서 협치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뭐 여기 4당, 5당 뭐 대표들끼리 밥 먹는 것만으로 협치가 안 됩니다. 각 기관들이 헌법기관이든 각 정당이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협치의 가장 큰 전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기감이 될 수 있는 예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정당에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당 내부 간에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재가를 받아야 되는 방식의 리더십 때문에 협치가 가로막혔었습니다. 저도 우려가 조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당론과 다른 방식의 본인의 의견을 번복을 하고서도 당론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소통 구조에서는 협치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기관이 기관대로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제 요건이 결여된 상태의 협치 상대방이기 때문에 저는 각 정당도 민주적으로 소통되고 각 기관도 헌법에서 부여한 정도의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협치의 조건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치가 기본적으로 정치이기 때문에 딱 기계적으로 뭐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소통 잘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후보가 협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거티브 아닙니다. 이거는 네거티브는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네거티브고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쓴소리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TV 토론 나와서 우리 당 그 유승민 후보한테 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뭐 하인 부리듯이. 그뿐만 아니라 무슨 비판만 하면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놓고 그 다음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5개 거짓말만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 아들 취업할 때 2012년 방송 토론에서 20몇 명 중에 1명으로 취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 분야에는 혼자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1 면접에서 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아들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가만뒀겠냐. 확인해 보니까 가만뒀어요. 왜? 이명박 정부 때 퇴사를 해가지고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찰을 한 적이 없어요. 가만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파슨스 스쿨 학교가 있는데 1년 입학 연기를 받았다. 본인 자서전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파슨스 스쿨은 입학 연기가 안 됩니다. 다시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네, 하윤님 일단 이 정도로 주제에 하고요. 그래서 기본 취지는 뭐냐면 소통과 협치의 기본 조건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명확히 유념하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정희 의원님 말씀하시죠. 반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선 후보님 토론할 때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대 1의 구도가 된 상황에서 발언권은 동일하게 주어지면 사실상 충분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례로 이제 파슨스쿨 연기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저희는 소명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저는 네거티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바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은 선거 기간에도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고소를 하십니까? 해명을 하시면 되죠. 네거티브가 해명이 되기에 시간이 걸리거나 나중에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효과는 네거티브 효과는 충분히 누리고 나중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저는 경계를 하는 건데요. 방금 지금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확인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거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선대위에서는 거의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해서 알려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 역시도 지금 그냥 카더라로 일단 던져놓고 마시는데 우리가 해명한 내용은 전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님도 너무 마찬가지신데요.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해서는 또 이 얘기 하시겠구나 싶어서 또 어떤 주제든 이걸 끌어다 대시겠구나 싶어서 이 주제에는 많은 시간을 소진하지 않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잠깐요. 잠깐. 제가 오늘 지금 토론은 지금 이 순간에는 협치의 성공 조건이랄까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효상 우리 국민이 그만큼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것 외에는 그 정말 철옹성 같은 여의도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그 위정자들과는 소통을 하지 못했던 국민적 분노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우리 여기 계신 정치인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지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협치의 하윤님 아까 아니 좀 다른 내용이었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리더십과 관련된 거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기본은 타정치 세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타정치 세력,
고소 고발해놓고 협치하겠다는 것은 서로 양립하지 않습니다. 모순됩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저희 당은 저고 국민의당은 이용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아들 특혜 채용 관련한 문제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장관 송민순 전 장관도 지금 고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에게는 일반 문자 폭탄이 아니라 송민순 전 장관 이야기에 따르면 문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이 그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송민순 전 장관 입으로 지금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예, 네. 이재정 의원께서는 하셔야 될 일이 문 후보에게 이런 고소 고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문 후보 본인이 2월 9일 날 TV에 나와서 어떤 비난, 비판도 고소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번 캠페인 때, 선거 때. 그래 놓고 지금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편에서는 협치를 하겠다? 그 속아 웃을 일이죠. 어떻게 고소고발한 대상하고 협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의원님한테 좀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단 하나 지금 이용호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자볼드 추진기획단 파견 명령 받아놓고 왜 노동부 안 갔냐 얘기하시는데요. 고용정보원의 TF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 후보 아들 다음에 접수한 응시번호 139번 응시생. 본인 신상 공개 다 되셨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터뜨리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보를 기다린다 이러셨던 거예요. 제보가 없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분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방식의 마타도어가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런 측면 아닙니다. 그건 용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판에 있어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정치적 혼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국민께 혼선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고소고발의 고소고발을 일부가 왜 했냐, 있었을지라도 왜 했냐는 그것이 거죠. 비단 문 후보님 저희 캠프 측의 오롯한 얘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 없어가지고요. 그 피해 당사자분이 지금 고소고발한 저는 게 국민께 아니고.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다른 캠프에서도 피차간에 고소고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토론에서 네, 잠깐요. 좋을 것 제가 같다는 먼저 생각이 하고 드는 게 양- 너무 양보하세요. 험내듯이 반박을 하세요. 잖아요 반박을. 저는 공론화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고 대통령제에 대한 제왕적 얘기를 대통령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제왕적 대통령제 핵심은 임기가 5년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임기 동안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탄핵 사건이 단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기 말에는 엄청나게 불행해진다. 공격이 집중돼서 흠없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재인 후보보다 김대중, 노무현, 전임 민주당 대통령 했던 분들이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자질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소통 능력도 뛰어난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들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말년에 다 불행해지셨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자살까지 하셨습니다. 가족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송민순 전 장관 북한 인권 결의안 북한에 물어봤다는 건데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주권 포기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엔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하냐 반대하냐 우리 입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북한한테 물어보고 결정했다가 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주권 포기 행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심지어 당시 국정원장 했던 김만복 원장까지도 제가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 한라인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의원님, 이거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제가 끼워 팔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한테 불행이 생기면 국가와 국민한테 불행이 똑같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누가 되든 제왕적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는. 네. 그런데 그럴 때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유권자에게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이재정 의원님. 아니, 판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원론적인 저희 입장부터 하나 먼저 더 만들고 남았어. 싶었는데. 그래요? 아유, 저는 정말 유승민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후보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어쨌든 박근혜 지도자를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그 경험 때문에 대부분은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법만 지켰어도 이런 일은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완돼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보다 집중되고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회 권능, 그다음에 사법부가 제대로
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정치 권력에 복속되는 이런 양태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더 강화되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향후에 뭐 개원과제에서도 마찬가지 포함시켜 얘기하겠지만 지방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기능 강화 등등. 그다음에 이번에 촛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의 어떤 제도적 보완 등이 저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왕적 리더십의 극복은 무엇보다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근원적으로 법치주의를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국민한테 강요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셨는데요. 법치주의는 위정자, 권력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네. 법치주의 안에서 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네. 아까 윤리 정직함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의 측근 참모들 중에 쓴소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 불통이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공안의 방망이를 든다. 이런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재정 의원님도 우리 후보지만 아들 필적 제공합시다. 그리고 지금 고소고발이 모든 당에 지금 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 끝나고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대인배 정신으로 고소고발 취하합시다. 이런 식의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토론에 나와서 지금 그 민주당 의원님들 물어봤어요. 그런 쓴소리 후보한테 할 수 있냐? 자신 있게 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래서 문재인 후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1등 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 뒤에는 불통과 공안 통치를 주 무기로 삼았던 그런 박근혜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국민 앞에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소 고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의원님. 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계속 지금 판넬을 지금 몇 개째 갖고 가 계시고 아직 한 개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쓴소리 하겠다 사실 그러면 제가 안 쓰겠습니다. 아니요. 물론 저는요, 제 스스로가 변호사 출신이고 사실상 그 형사처벌로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후보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까지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이 짧은 기간 동안 아니면 말고시구의 마타도어를 이제 중지하십시오. 그렇다면은 동의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적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제기는 겸허히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방식의 공적인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저희가 끝나고 제가 문제 고소해서 제기를 한 이기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시겠어요? 당선돼도? 아이고, 제가 이기면 이런 어떡할 거예요? 말씀들이 오가는 제가 것에 이기면. 대해서 국민은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고소고발한 측에서 문제죠. 이거를 말로 해도 될 거를 아니면 대법 고소고발 한다고 해서 말고시기에 이 논쟁이 짧은 끝나지가 선거 기간에 않습니다. 네, 그 문제도 나중에 두 분이 특별히 좀 참여팅을 고소고발하면 하시고 논쟁이 끝나지 이용호 의원님. 않잖아요. 아, 저희 운명인 것 네, 이용호 같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유난히 마이크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답변하느라고 오늘 토론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지율 1위로 국민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명박 박근혜 불통 리더십 때문에 국민이 지쳤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 정부 조직을 사기업처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불통, 그다음에 미네르바 구속수사, 총리실, 민간인 사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불통의 아이콘이었죠. 소수 측근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국은 국회를 통법부화시키고 지금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어 계시는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국민이 정말 통탄치 못했습니다. 레이저 눈빛도 유명했지요. 그래서 저희는 열린 국정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구중궁궐의 청와대를 포기하고 나와서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이번에 이제 판넬 안 되실 건가요? 판넬 안 쓰겠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 말씀을 좀 드리면 뭐 TV 토론 국민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저평가된 우량주입니다. 네. 그리고 저 문재인 후보 제가 오늘 뭐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평가된, 과도하게 고평가된 제가 볼 때 불량주고요. 안철수 후보 그냥 뭐 그저 그런 보통주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 정말 아까운 사람이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 문재인 후보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후보, 여러 후보들 중에서. 그래서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 우리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 줄 것을 바랍니다. 네, 이재명 의원.
예, 뭐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안보라든지 뭐 네, 개혁의 이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추진력과 관련해서도 예, 좀 맞습니다. 의견 나누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개혁과제의 가치를 촛불 민심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선별 작업 역시도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의지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그러한 기득권, 그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오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적폐 세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자꾸 안보 얘기를 보수 세력의 아이콘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안보가 비탄에 빠진 이 9년을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강한 안보, 그냥 피스키퍼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자주국방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짜 안보가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국위구선 협력의 길을 통해서 위안부 졸속 협상 같은 일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추가 요구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비용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명확히 유념하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정희 의원님 말씀하시죠. 반론 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선 후보님 토론할 때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이제 다대 1의 구도가 된 상황에서 발언권은 동일하게 주어지면 사실상 뭐 충분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례로 뭐 이제 파슨스쿨 연기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저희는 소명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저는 네거티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바처럼 그럼 고소를 의혹을 취하셔야죠. 제기하고 고소를 취하셔야죠.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은 선거기간에도 필요한 일일 수도 근데 있습니다. 왜 고소를 하십니까? 그런데 해명을 하시면 되죠. 네거티브가 해명이 되기에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협치는요. 당장 이제 국회 내에서 협치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뭐 여기 4당, 5당 뭐 대표들끼리 밥 먹는 것만으로 협치가 안 됩니다. 각 기관들이 헌법기관이든 각 정당이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협치의 가장 큰 전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기감이 될 수 있는 예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정당에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당 내부 간에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재가를 받아야 되는 방식의 리더십 때문에 협치가 가로막혔었습니다. 저도 우려가 조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후보가 협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거티브 아닙니다. 이거는 네거티브는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네거티브고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쓴소리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TV 토론 나와서 우리 당 유승민 후보한테 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뭐 하인 부리듯이. 그뿐만 아니라 무슨 비판만 하면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놓고 그 다음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5개 거짓말만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 아들 취업할 때 2012년 방송 토론에서 20몇 명 중에 1명으로 취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 분야에는 혼자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대1 면접에서 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아들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가만뒀겠냐. 확인해 보니까 가만뒀어요. 왜? 이명박 정부 때 퇴사를 해가지고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찰을 한 적이 없어요. 가만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파슨스 스쿨 학교가 있는데 1년 입학 연기를 받았다. 본인 자서전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파슨스 스쿨은 입학 연기가 안 됩니다. 다시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네, 하윤님 일단 이 좀 정도로 주제에 하고요. 예, 그래서 충실하게 기본 좀. 취지는 뭐냐면 소통과 협치의 기본 조건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당론과 다른 방식의 본인의 의견을 번복을 하고서도 당론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소통 구조에서는 협치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기관이 기관대로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제 요건이 결여된 상태의 협치 상대방이기 때문에 저는 각 정당도 민주적으로 소통되고 각 기관도 헌법에서 부여한 정도의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 네, 협치의 조건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게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어요. 협치가 기본적으로 정치이기 때문에 네. 딱 기계적으로 뭐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소통 잘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